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함K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이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오늘 간만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특히 인보사 관련돼서 코오롱생명과학 관련돼서 코오롱 티슈진 관련돼서 저는 확증 평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부정할 생각 없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요런 또 상승을 해줬죠. 5.86%라는 상승을 좀 해줬고, 뭐 윗골이 조금 달기는 했지만 저가 마이너스 한 2.93% 찍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오늘 이제 뭐 거의 뭐 VI 갔다 올 정도의 수준으로 갔다 왔죠. VI 걸린 건 사실은 못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4월 7일 날, 4월 7일 날 뭐 한 12% 정도 올랐던 부분, 그 다음에 4월 29일 날 한 8% 올랐던 부분 보면은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이제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거하고는 정확하게 뭐 매칭이 된다거나 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늘처럼 이런 봉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가령 이날 이제 973억 정도 2월 19일 날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물론 뭐 100억 정도 터졌고요. 4월 7일 날. 그럼 이날은 한 66억, 오늘은 42억 정도 터졌어요. 근데 이제 주식을 볼 때 거래 대금이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이런 봉의 어떤 그 힘의 강도를 나타내고 이 봉이 실제로 양봉이라면 그 양봉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뢰성 같은 거를 이제 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이제 주식 경험도 있고요. 대신에 또 주가라는 부분은 그 주가의 위치가 또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의 상승은 막 나쁜 뭐 당연히 이제 양봉이니까 나쁜 거는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니고 가격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곳을 이제 만들어놨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거래 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조금 바뀐 게 있죠. 종목별 이제 투자자를 우리가 좀 그 미니로 보지 않고 좀 펼쳐서 보게 되면 지금 3월 13일부터 4월 13일부터 지금 개인들이 좀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뭐 팔한다고 해봐야 뭐 18억 정도 팔았기 때문에 뭐 이게 판 건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들어온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금융투자 1,000만 원은 100만 원은 뭐하러 들어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투신이 관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1억 가까이 사준 부분은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라 하더라도 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신이 좀 본격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0.0000001% 투입한 거겠지만 어쨌든 좀 괜찮은 흐름이고,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얘네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자산이 작은 그 펀드인 경우에는 사모펀드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금융감독원의 무슨 뭐 종목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뭐 어디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꾸준히 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큰 어떤 물량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난 기대를 지금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거의 뭐 오늘 거래량이 17만 주 터졌는데 그 중에 2만 7천 주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이 시세는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이 일으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여기 이제 요 가는 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잡은
것은 되게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이잖아요. 여기 고점 라인인데 이 고점 라인을 지금 종가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에 4월 29일 날에 종가가 25,550원인데 지금 한 250원 차이로 종가상 이제 최고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잡아준다 그러면 좀 괜찮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쳤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기어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인데, 이게 이제 원칙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고점 찍고 21일째 18일째 되는 날에 상승했는데, 사실은 21선을 이게 조정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급락을 했고요. 여기서 급등을 하고 완만하고 턴하면 이게 N자 파동이 되면서 쌍바닥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 5일선이 이런 흐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뻗어나가면 여기랑 여기를 이제 쌍바닥이라고 보고 파동 계산은 하나, 둘,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더 뛰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뭐 옆으로 하루 이틀 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고, 만약에 떨어져서 22,500원 요 라인까지 오는 것도 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주가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보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뉴스 몇 개를 이제 좀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의학뉴스에 활기되찾은 제약바이오주 의약품지수 18,000선 복귀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제약바이오주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롱생명과학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 보고 있는 뭐 현대바이오라든가 뭐 삼성제약, 그다음에 뭐 LNK 바이오, 뭐 NK맥스, 그다음에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을 보이면서, 큰 상승 혹은 아주 작은 조정 정도만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에 오늘 조금 편승해서 코롱생명과학도 좀 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유전자 치료제 신경병증성 통증 관련된 약업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의 뉴스는 몇 군데 안 써줍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업 뉴스 정도에서 써주고, 그 다음에 가끔 매일경제랑 2대12 정도가 써주고 나머지는 거의 안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도 분명히 언론 배포를 하던가 혹은 약업신문을 보고 딴 데서도 쓸만하지만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김수정 상무님이 나오셔가지고 KLS 2031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뭐 이것 때문에 상승했는지, 뭐 코롱티슈진이 오늘 날짜로 이제 그 상장 폐지 여부 결정 안내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금 일정상 좀 호재를 같이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5월 한 25일 정도까지죠. 25일 정도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코롱생명과 코생의 실적 관련된 내용인 건데, 원래 15일까지예요. 5월 15일까지 아마 전부 다 그 1분기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코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25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5월 17일에서 21일 사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코롱 티슈진에서 영업일 기준 6월 1일까지 이제 개선 기간 관련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워졌네. 다시 하면 되죠, 뭐. 그래서 17일에서 저는 21일 사이에 1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6월 1일까지니까 5월 마지막 주에 개선 계획서 냈다는 소식이 이제 공시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결정 여부가 나올 겁니다. 상패 결정 여부가 나올 거고 이게 뭐 저는 2020년도를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2020년도 거를 적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미 거래소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이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감사 의견을 가지고 상패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개선 계획서 냈다라는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 요것도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상패 결정 여부에서 상패가 안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은 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이제 이 그 감사 의견 결정과에 관련된 부분이 끝나고 나면 횡령 배임 관련된 부분으로 또 실질 심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가령 이 이제 3번 관련돼서 제가 혹시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행 계획서를 아예 낼 때 뭐 앞에 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개선 기간 맡아놓은 요거에 관련된 이행 계획서랑 뭐 다 한꺼번에 제출해가지고 횡령 배임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이제 심의를 받아서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 거래소와 코오롱 티슈진이 했던 바를 비추어 본다면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거래 재개가 당장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실질적인 그런 방법이 있으면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거래 재개가 뭐 6월 뭐 중순 정도에 뭐 바로 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조금 상승하니까 또 기대감이 또 만발합니다. 오픈 카톡방이 거의 뭐 이제 심리 지표 같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요 며칠 떨어지는 동안 아주 그냥 또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또 오르니까 또 이제 또 기대감이 또 만발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월봉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뭐 4월하고 5월 정도에 변곡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이제 그 형사 재판이랑 그다음에 행정 소송 결과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요때쯤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때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는 빠그러지고 하나는 이기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양봉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 여기 이제 2년선 24개월 선을 지금 잡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5월달 아직도 많이 남았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만 잡아준다 그러면 지금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요런 이제 윗골이 달았던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뭐 36,000원, 4만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라인에 있는 뭐 59,600원 라인 정도도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예상되는 건 뭐 에로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티슈진이 임상을 시작했다라는 뉴스 아마 연말 정도에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생명과학의 어떤 실적 부분, 요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거의 이제 만약에 얘가 상패가 그러니까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이 상패가 되지 않는 흐름이라면 저점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악재 관련된 거는 소송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년 기다린다고 7년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7년 후는 잘 모르겠고 얘가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7년 정도 되면은 여기 고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194,700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병신 또라이 짓 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님들 사정이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라면 뭐 아니면 도기는 하지만 모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조금만 투자하면 되잖아. 뭐 전재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TV와 유튜브 수익금으로 이제 매달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돈을 투입을 해서 오늘 이제 밑꼬리 라인에 잡았으면 좋았는데 제가 돈 이제 이체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냥 오늘은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며칠 쉬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점을 잡아서 매수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막바로 고점을 돌파해 준다 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고점 돌파할 때 좀 쫓아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TV 수익금이 요번에 12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봐야 한 4주 정도 산다. 제가 4주 사는데 난 4,000주 담겠어. 나는 4만 주 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픈하기로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어느 라인에서 산다. 뭐 오픈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뭐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유튜브는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네가 샀는데 나도 사서 나도 샀는데 뭐 물렸어 이런 얼토구니 없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망해도 와이프한테 두들겨 맞고 이혼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지 뭐 제가 아무리 확증 편향이 있다 그래도 집 팔고 못 팔고 뭐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꼭 그러니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매수 단가를 제가 전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본전에 오면 그 가격이 어느 가격이 됐든 본전에 오면 물량을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최소 10%부터 최대 한 70%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까지 줄여서 이게 그냥 막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안 갑니다. 이렇게는 여기 이제 박스권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맞으면 또 내려와야 돼요. 또 내려와야 됩니다.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이슈가 아닌 다음에는 여기서 10,000원 오르는 것만 해도 50% 가까이 올라야지 여기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단기 투자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241선 자리 정도가 거의 두들겨 맞는 자리입니다. 이평선도 있고 박스권 하단 라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8,500원 요런 자리에서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때 한 28,000원부터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당연히 분할입니다. 여기 제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 간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 주식의 100%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측은 하지만 항상 대응의 영역인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올해 말 정도라 그러면 올해 말일 정도라 그러면 한 3만 원 위에는 충분히 가 있지 않을까. 3만 원 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롱 티슈즌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다시 또 주가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맨날 보령제약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좋은 건 알지만 제가 이 종목에는 투자는 하진 않습니다. 인보사가 미국에서 임상이 끝나고 미국에서 임상 끝나는 게 지금 한 25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한 26년 말 정도나 27년 초 정도에 이게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받는 때까지 승인받는 걸 한 27년 말 정도 27년 말 정도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제 판매하게 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냐. 뭐 이 안에 이제 에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이게 그 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1년 말 정도에 뭐 12월이나 11월 정도에 맞춘다 그래도 1000명 다 맞히는데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환자를 가령 23년 초에 맞춘다 그러면 이 마지막 환자가 맞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25년입니다. 25년이고 그럼 여기 이제 맞았던 1000명에 대한 어떤 그 임상 결과를 또 취합하고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그 확인받고 이걸 또 보고서로 또 FDA에 내고 이런 과정들이 또 1년이 또 걸려. 그러니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아주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